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산 법칙으로 덧셈과 곱셈의 계산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덧셈 법칙에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덧셈의 계산 법칙, 세 정수를 A, B, C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교환 법칙은 A 플러스 B, 우변에는 B 플러스 A죠. 좌변에는 A가 먼저 나왔고 우변에는 B가 먼저 나왔어요. 이렇게 했을 때 교환 법칙의 결과는 같아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A를 2라고 하고 B를 3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변에는 B가 먼저 나와서 3이 먼저 나오고 B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좌변을 계산했더니 5, 우변을 계산했더니 이것도 5가 되었어요. 그래서 같죠? 그래서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 두 번째, 결합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은 A, B, C, A, B, C 이렇게 했을 때 좌변은 B 플러스 C를 괄호를 해서 우리 계산식에서 괄호를 한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계산해야 하고 우변에서는 A 플러스 B를 괄호를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B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 순서를 바꾸는 것을 결합 법칙이라고 하고요. 우리 교환 법칙은 어땠나요? 자리가 바뀌었죠. 여기는 A가 먼저고 여기는 B가 먼저예요. 그래서 자리를 바꾸어서 계산하는 것은 교환 법칙이라고 하고 계산 순서를 바꾸는 것을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합 법칙 A, B, C가 있을 때 A를 1이라 하고 B는 2, C는 3이라고 한다면 우변에도 A, B, C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계산 순서를 바꾸어서 좌변에 여기 B 플러스 C이므로 뒤에 것을 먼저 계산하기로 해요. 우리 계산식에서는 괄호를 한 부분을 먼저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 더하기 3을 괄호를 해서 먼저 계산하기로 하고 우변에서는 1 더하기 2, A 플러스 B죠. 이것을 괄호를 해서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에서는 2 더하기 3은 5예요. 여기다가 앞에 1을 더한다면 6이 되겠고 우변에서 괄호 속은 1 더하기 2이기 때문에 3이 되겠죠. 3에서 3을 더하면 6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 순서를 바꿨는데 값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덧셈 계산식에서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제 1번 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마전수를 써봅시다. 우리 덧셈식인데 여기는 8 더하기 10이고 근데 우변에는 12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8. 그래서 자리가 바뀐 거죠. 8 더하기 12. 여기는 12 더하기 8. 이렇게 해서 똑같이 20, 20 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에는 2, 8, 4예요. 그럼 여기 2 있고 여기 4 있으므로 가운데는 8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8 더하기 4가 괄호가 돼 있어서 이거 먼저 계산하면 12가 되겠고 2에다가 12를 더하면 14가 되죠. 이번에는 앞에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괄호가 있어서. 그럼 여기는 10이 되겠고 10에서 4를 더했더니 14.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는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에서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1번 보기와 같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해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2 더하기 3 더하기 10 더하기 7 더하기 8 이렇게
10개의 수를 더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가운데 10이 있고 3과 7을 더하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10을 만들고 2 더하기 8도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계산이 쉬워요. 그래서 10 더하기 10 더하기 10으로 하면 30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 자리를 바꾸었죠. 그래서 2와 8을 먼저 더하기 위해서 2와 8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는 3과 7. 3과 7을 더하고 마지막 남은 10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10, 10, 10 이렇게 해서 30을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을 만들어서요. 그러면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네, 1과 9를 더하면 10이 되겠고 7과 3을 더하면 10이 되겠죠? 그리고 5가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1 더하기 9, 7 더하기 3, 그리고 5가 있죠. 그러면 괄호 속을 먼저 계산하면 10, 15 해서 바로 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다음 2번. 여기는 4와 6을 더하면 10이 되죠. 8에서 2를 더해도 10이 됩니다. 그러면 4 더하기 6을 먼저 하고 그 다음 8 더하기 2, 그 다음에 남아있는 10 해서 네, 요게 10, 8 더하기 2도 10, 10 해서 모두 얼마 되나요? 네, 30이 되겠죠? 이렇게 쉽게 계산,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곱셈의 계산 법칙인데요. 곱셈의 계산 법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환법칙이 있고 결합법칙이 있죠. 우리 교환법칙, 결합법칙에서는 덧셈에서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곱셈에서도 가능합니다. 곱셈에서는 한 개가 더 있죠. 분배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교환법칙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곱셈에서도 자리를 바꾸는 건데요. A 곱하기 B, B 곱하기 A는 같다. A를 2라고 하고 B를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변에는 B3이 먼저 나오고 A2를 곱해주면 네, 이것도 6이 되고 이것도 6이 되어서 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곱셈에서도 교환법칙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법칙 보겠습니다. A 곱하기 B 곱하기 C, A 곱하기 B 곱하기 C. 그런데 계산 순서를 바꾸었죠. 여기는 B 곱하기 C를 먼저 계산하고 우변에서는 A 곱하기 B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A가 1, B 2, C가 3이라고 하고 여기도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앞에서는 2 곱하기 3을 먼저 계산했고요. 뒤에서는 1 곱하기 2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은 6이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6은 6입니다. 뒤에서는 1 곱하기 2는 2예요. 2 곱하기 3은 6이죠. 그래서 식은 똑같이 성립했습니다. 곱셈에서 결합법칙도 성립한다는 것을 보았고요. 다음은 분배법칙입니다. 곱셈에서만 나오는 거죠. 네, 분배법칙은 A, B, C가 있다고 할 때 여기는 B하고 C를 더했어요. 이것을 누구랑 곱해줘야 되나요? A랑 곱해줘요. 그러면 괄호 속에는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죠? 얘를 A랑 곱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B하고 A하고 한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C도 A하고 한번 곱해줘서 나중에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더하기는 여기로 갑니다.
A하고 B를 곱하고 A하고 C도 곱해주고 나중에 더해준다. 그러면 예제 1번. 6 곱하기 8이죠. 6 곱하기 8. 여기는 8 곱하기 네모가 돼야 되겠죠. 그럼 6 곱하기 8은 48이기 때문에 이 등호가 있어서 여기도 48이 되어야죠. 그러면 여기는 8, 6에 48. 그래서 자리가 바뀌었어요. 다음 2번. 여기는 수가 3개가 있죠. 2, 5, 7. 2, 네모, 7. 그럼 여긴 당연히 5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계산 순서가 다릅니다. 여기는 5 곱하기 7에 괄호가 되어 있어서 이거 먼저 계산하면 5, 7에 35. 다음에 2랑 35랑 곱하면 70이 되고 우변에서는 2 곱하기 5가 괄호가 되어 있어요. 그럼 2, 5, 10이죠. 10 곱하기 7은 70. 이렇게 해서 결과가 같아졌죠. 그래서 결합법칙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곱셈식에서만 가능한 분배법칙이 나와 있는데요. 분배법칙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수를 써봅시다. 여기서 보니까 앞에 5 곱하기 3이 있고 5 곱하기 7이 있어요. 이것은 곱셈인데 가운데 뭐가 있나요? 더하기가 있죠. 이럴 때 5 곱하기 3하고 5 곱하기 7에서 양쪽에 다 있는 게 뭐죠? 5죠. 그래서 5를 앞에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5를 3하고 곱했고 7하고 곱했죠. 그래서 여기에 3 더하기 7이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앞에 있는 5는 그대로 오고 괄호 속은 3 더하기 7이므로 10이 되겠죠. 네, 3 더하기 7은 10이다. 앞에 있는 5는 그대로 오고 그러면 5 곱하기 10은 5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번. 결합법칙 또는 분배법칙을 이용해 계산해 봅시다. 네, 여기 보니까 8, 2, 4가 있네요. 그러면 8, 이렇게 괄호가 돼 있는데요. 여기는 8 곱하기가 먼저 괄호가 돼 있었죠. 숫자는 순서대로 쓰면 되겠어요. 그런데 앞에는 8 곱하기 2가 괄호가 돼 있어서 먼저 계산하고 뒤에서는 2 곱하기 4가 괄호가 돼 있어서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8 곱하기 2 곱하기 4는 얼마 되죠? 8이 되죠. 그래서 8, 8에 64가 되겠네요. 앞에도 똑같습니다. 8이 16이고 16 곱하기 4 하면 64가 되죠. 다음 2번. 곱셈의 분배 법칙이죠. 여기는 괄호 안에 4 더하기 8이 있는데 5를 곱해주래요. 그럼 5는 4도 한번 곱해줘야 하고 8도 한번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4하고 5하고 곱하고 8하고 5하고 곱하고 해서 나중에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8호 40이네요. 그래서 앞에는 20, 뒤에는 40 해서 모두 6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농장에서 수확한 참외를 30개씩 40상자로 포장하거나 이번에는 40개씩 30상자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동그라미 안에 부동어죠. 동어도 있지만 요것은 부동어라고 했어요. 그러면 30개씩 40상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3, 4, 12에 0이 2개 있으므로 1200이죠. 우변도 4, 3, 12에 0이 2개 있으므로 120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같아졌죠. 네, 이렇게 같아졌어요. 그 다음 생활 속 수학입니다. 96쪽이죠. 다음 부호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사용해 나타내 봅시다.
영상, 기온이죠. 영상이에요. 이럴 때는 0도보다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플러스 10도씨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번에는 2000은 손해를 봤어요. 손해일 때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000입니다. 다음 몸무게 5kg을 감량했다. 줄어들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네, 5kg 감량하면 마이너스 5가 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지하 3층입니다. 지하는 땅을 기준으로 위로 가면 지상이라고 하고 아래로 가면 지하죠. 그러니까 아래니까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오전의 기온이 영하 2도입니다. 영하니까 마이너스 2도씨가 되겠죠. 오후에는 7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2도에서 7도가 더 올라간대요. 그럼 더해줘야 되겠죠. 오후의 기온은 몇 도인지 써보고 온도계 눈금에 표시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네, 영하 2도에서 플러스 7이 올라가니까 조금 올려볼게요. 네, 영하 2도면 여기죠. 그럼 7이 올라가면 여기까지가 2칸이고 5칸 더 올라가면 여기 되죠. 그래서 네,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7도 올라가면 여기 어떻게 되나요? 영상 5도죠. 5죠. 한 칸이 작은 눈금 하나가 1이므로 네, 5도입니다. 영상 5도씨. 네, 여기다 쓸게요. 영상. 또는 플러스 5도씨. 네, 7도가 올라가면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3번) 운동회에서 짝짓기 게임을 합니다. 4명씩 6조가 있습니다. 4명씩 6조면 4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런데 이 인원이 다시 해쳐 모여 해가지고 6명을 한 조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6조씩 몇 조가 되어야 인원이 그대로일까요? 네, 요게 4, 6에 24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24명이 되죠? 네, 여기는 4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개의 조가 되는지, 몇 개의 조가 되죠? 4개의 조가 되죠. 4개의 조로 만들면 된다. 다음 4번. 오늘 고구마를 5kg씩 60상자를 출하했습니다. 내일은 5kg씩 20상자를 출하할 예정입니다. 이틀 동안 출하하는 고구마는 총 모두죠. 몇 kg인지 식을 세워 계산해 봅시다. 네, 5kg씩 60상자. 이번에는 5kg씩 20상자예요. 20배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모두라고 했어요. 총. 그럼 더해야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양쪽에 다 있는 숫자가 뭐죠? 5죠. 5. 그래서 5를 앞으로 빼고 밑에다 쓸게요. 5를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있나요? 60과 20이 있죠. 60 더하기 20 이렇게 해서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 곱하기 80이 되죠. 그러면 5, 8에 40에다가 0 하나 붙이면 400이죠. 그래서 400kg입니다. 이틀 동안 출하하는 고구마는 모두 400kg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출하하는 고구마가 400kg이라는 것을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네, 밑에 식을
네, 제가 위에서 써가지고요. 5kg씩 60, 5kg씩 60, 5kg씩 10이죠. 20이었죠, 20. 그러면 이것을 분배 법칙으로 나타내면 양쪽에 모두 있는 숫자가 5였어요. 네. 5씩 얼마를 곱하면 되나요? 60과 20이죠. 60 더하기 20. 그래서 5 곱하기 80. 이거 계산하면 400이 되죠. 400 네, kg이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오늘 교환 법칙, 덧셈과 곱셈에서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